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번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자기소개서 3번을 쓰는 것을 알아봅시다. 자, 3번은 수학과학적 재능과 관련하여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자? 1200자예요.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1200자를 쓰는 것은 좀 잘 쓰는 사람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학과학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의, 과학의 각각 경험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경험을 2개를 이용해서 각각 600자씩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3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공식 2입니다. 바로 주제글, 그 다음에 활동 정보, 활동 내용, 배우고 느낀 점, 즉 성장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쓰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잘 쓰는 게 뭘까요? 바로 활동 내용이죠. 본인이 했던 거예요. 본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A 했다, B 했다, C 했다, D 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A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는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전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적나라하게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활동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 왜 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이 바로 활동 정보예요. 왜 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왜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이 말이죠. 그걸 쓰면 됩니다. 근데 성장과 변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성장과 변화할 때 뭘 성장하고 무엇이 변화하겠습니까? 그래요. 비전이 변할 수 있겠죠. 공부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겠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친구와 교류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쓰고 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고 나면, 주제글은 배우고 느낀 점을 한 줄로 표현하면 주제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주제글, 활동정보, 활동내용, 배우고 느낀 점 이런 식으로 나열을 쭉 하면 바로 자기소개서 공식에 맞춰서 쓴 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앞에서 보면 수학과학적 재능이라는 말이 문제에 탁 나와요. 사람들 수학과학적 재능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수학과학적 재능이 가만히 들다 보니까 뭐 있노? 관찰, 적용, 추론, 비판, 분석, 창의,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이름 참 많네요. 그죠? 이거 왜 더 있을 거예요? 맞네.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 하나를 하면 그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과학 전람회나 어떤 탐구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물을 관찰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론을 적용해 보고 어떤 비슷한 것이나 혹은 다른 것, 달라지는 것하고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추론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험해보자. 실험해보니까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프도 그랬겠죠? 자, 그 그래프가 옳은가요? 안 옳은가요? 따지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혹은 다른 어떤 형태를 찾아낸 것이 창의예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잘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거 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활동하는 것. 그럼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게 관찰이다. 그 다음에 적용이네, 추론네, 비판네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미 수학과학적 재능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학생이 써놓은 걸 한번 봅시다. 어떤 학생이 과학 탐구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학생은 경험을 2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은 그 학생이 쓴 그 중에서 과학에 대한 경험만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식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학생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현상에 관심이 한번 가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 서두를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영재원에서 연구 문제를 탐색하던 중에 브라질 땅콩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콩 효과를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 장치를 준비할 방법도 아주 막막하고 이러니까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던 중 선생님의 지도로 알갱이 개를 진동시켰을 때 생기는 문양을 탐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학생의 글을 한번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에 관심이 한번 가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썼는데 뭘 포기해버렸어요? 브라질 땅콩 효과를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문제는 싹 빼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쓰느냐? 관련 고집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로 알갱이 개를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것이죠. 즉 고집하고 알갱이 개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글을 써봅시다. 학생이 쓴 글은 주제글이 뭐냐면 어떤 현상에 관심이 한번 가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해결하는 고집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저는 선생님을 수정해 봤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요리조리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즐깁니다라고 고쳤어요. 뭐요? 요리조리. 그죠? 좀 뭔가 의성어, 의태어를 넣어서 조금 생동감 있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다음 활동정보. 그런 중 선생님의 지도로 알갱이 개를 진동시킬 때 생기는 문양을 탐구하게 되었고를 어떻게 작년 영재교육원에서 탐구 발표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던 중 알갱이를 진동시키면 다양한 무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활동정보예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 내용은 뭐야? 학생이 브라질 땅콩 효과 그 다음에 알갱이 개 이렇게 다 쓰는 걸 그 수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이것을 알았을 때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알갱이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파동의 단순한 중첩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주제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막에 대한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험 준비물로 구리가루와 진동판을 준비하여 실험을 진행하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하죠. 모르죠. 중학교 수준으로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어려운 막의 진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한 걸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 발표를 할 때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알게 된 것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이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학생은 관심이 생겼던 현상에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논문 검색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탐구 내용 이해와 연구 발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할 때 중학생이 연구 이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것도 무리고 이
발표를 잘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연습하면 가능하겠지만 논문 검색을 해봐서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 말고 좀 현실적으로 가도 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였지만 탐구 과정에서 논문을 찾기도 하고 찾아낸 논문을 읽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것에 도전하여 최종 결과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중학생에 맞게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글을 쭉 모으면 이번에 한 개의 경험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에서 봅시다.